자, 솔직히 공단쌤 항상 근로자분들만 얘기를 하셔서 섭섭할 뻔했습니다. 공단쌤, 근로자주의야. 인성 문제 있어. 자, 안녕하세요. 당신의 근로복지를 책임져 드립니다. 근로복지 일타 강사 공단 쌤이에요. 자, 벌써 가을이에요. 하늘이 높고 구름도 없고 우리가 6번째 만나는 거라는 거 아는 사람 손. 뭐야 나만 기억했어. 자, 그동안 근로자 친구들을 위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 처리 방법부터 최근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처리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기업은 1%도 안 된다고. 그럼 99%를 이끄는 회사의 사장님, 사업주분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자, 솔직히 공단쌤 항상 근로자분들만 얘기를 하셔서 섭섭할 뻔했습니다. 공단쌤, 근로자주의야. 인성 문제 있어.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제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섭섭지 않게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주목! 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특별히 가입 절차가 따로 있는 이유는 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규. 자,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비슷하다, 뭐 이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가 다 가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여기서 딱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 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중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억 애꺼꺼 해주세요. 자, 보험 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표를 보면 알다시피 자, 과거에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자, 2020년 1월 7일에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가 된다는 거. 자, 2009년에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송 기사, 건설기계 사업자에게만 국한이 되었던 기준이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더 얹어주려는 우리 공단의 마음, 내 마음이 들린 닝 하지만 NO! 예외는 언제나 있을 이유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수 근로 종사자분들 있죠. 개인이 걸어다니는 벤서 기업이었던 분들, 그러니까 사업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좀 프리스타일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떨까요? 아니 공단쌤, 우리는 예외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하는 분들은 자, 여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누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는 아셨죠? 자,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단이 가입 승인을 내리면 되는데요. 보험관계 성립일은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인데 승인이 났는지 여부는 승인, 불승인 통지서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업자분들 우편함을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승인이 다 되었는데 사업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이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하니까 이 점 유의.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보험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업주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나요? 자, 등급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라규. 보험 연도마다 해당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 신고를 이 시기까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에 선택했던 등급대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자, 보험료 징수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신고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은 당해 보험 연도 말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보험 관계가 성립 혹은 소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달에 산재보험료는 특별히 날짜를 나눠서 1할 계산한다고요.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 요율을 적용하다가 개별 실적 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개별 실적 요율로 적용. 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안 될 때가 있으면 또 잘 될 때가 있고 말이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자,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체납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보험이 소멸된지도 모르고 다쳤다간 상상만 해도 치료비 폭탄이잖아. 보험비 소멸 기간이 언제인지 궁금하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날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날이 무엇냐? 사업 폐업의 종료의 다음 날, 보험 계약 해지 승인을 받은 다음 날, 공단이 직권으로 소멸 결정 통지한 다음 날, 이런 다음 날을 아주 꼭 기억해둬야겠죠? 자, 사정이 있어 보험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그 보험 계약이 성립한 보험 연도가 끝난 후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적으로 보험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자, 사업이 소멸되었을 때. 두 번째, 가입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자, 또 궁금한 점이 바로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일 텐데요. 자,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우리가 4강에서 살펴봤던 출퇴근 재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빠지는 직종이 있어. 혹시 설마 나야 하는 분들은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자,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수요응답형, 자,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퀵서비스 업자 또는 비전속 퀵서비스 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지 차고 보유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소의 담장 내에 차고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적용 제외 시 산재보험 요율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 요율은 가산되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 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평균 임금 1인분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합니다. 자,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기 위한 절차를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자, 와, 사장님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어요. 든든한 특례 가입 완전 가능. 자, 여기 상황에 따른 요양 신청 절차를 보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자, 산재보험은 민간보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자동차 보험은 과실 비중이 적용이 되고요. 자, 민간 상해보험은 약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낮다고요. 자, 사망장애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 제도가 있어.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민간 상해 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이 이런 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메모! 자, 마지막입니다.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는 없는 다양한 재활 서비스 등을 지원해 준다고요. 민간 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얼마나 잘 보상해 주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자, 중소기업 사업주 평균 임금이 중간 등급인 7등급으로 가입한 제조업체 사장님 박 사장씨가 출장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 자, 그래갖고 다발성 늑골 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로 75만 원을 사용했다면, 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요,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자,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잖아. 그리고 상해보험은 어떨까요? 상해보험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부상이 심해도 약관에서 정한 한도 이상은 지급해주지 않겠죠. 따라서 자, 산재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나 민간 상해보험보다 사고 발생 시에 훨씬 더 대부분 유리하겠죠. 두 번째 사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평균 임금 87,433원의 보험 설계사 임보험 씨가 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을 경우, 안타깝습니다. 산재보험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연금 제도가 있어요. 자, 연금 제도는 자동차 보험이나 민간 상해보험에서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민간 상해보험보다 보장 수준이 아주 높잖아. 자, 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연금을 받는 가족이 75세, 85세 이상 오래 살수록 그 차이가 더욱더 커진다고요. 자, 너무 자랑 같다고. 자랑 맞습니다. 산재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겠죠? 오늘 다룬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공단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쌤이라고요. 자, 오늘 수업도 유익했다면 다들 좋아요와 구독 좋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된다 이거야.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올게요. 근로자, 사업자 친구들 안녕. 일타 강사 예스 복습.